아, 불안하다. 영국 스코틀랜드 덤버턴주 밀튼 마을에 위치한 오버톤 다리는 1895년 세워진 것으로 높이 15m, 두께 45cm의 단단한 화강암으로 지어져 있다. 밀튼 마을과 오버튼 하우스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는 오랜 세월 이 지역의 명소이자 마을 사람들이 즐겨 다니는 산책 코스였는데 2005년 이 마을에 사는 여성 도나 쿠퍼 역시 자신의 반려견 벤과 함께 오버턴 다리 위로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다리의 3분의 2 지점을 건넜을 무렵 갑자기 멈춰선 벤이 허공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귀신 보면 짖는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15m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지고 마는데 추락한 벤은 등과 발, 턱이 부러져 온몸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놀란 쿠퍼는 다친 벤을 안고 황급히 동물병원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벤은 끝내 사망하고 만다. 저기는 강아지 산책시키고 싶지 않겠다. 괜히 목줄 찜찜할 없이는 것 안 되지. 목줄 달아서 큰 강아지는 무섭잖아요. 근데 왠지 저 지점 지나가기 싫을 것 같아. 오버튼 다리에서 투신한 건 그녀의 강아지만이 아니었는데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마리의 강아지가 스스로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졌으며 근데 이 가운데 50마리는 사망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강아지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떨어지기 직전 허공을 향해 사납게 짖었다는 것. 진짜? 두 번째, 강아지들이 뛰어내린 곳이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똑같은 난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콜리다 리트리버처럼 주둥이가 긴 종류의 강아지들만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버튼 다리에서 강아지가 뛰어내리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오버튼 다리 입구에는 개가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장의 경고문만이 붙어 있다고 한다. 오버튼 다리 위 3분의 2 지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스스로 뛰어내린 기이한 현상. 이 위험한 다리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강아지 집단 투신, 죽음의 다리인데요. 600마리의 강아지들은 왜 오버튼 다리에서 스스로 떨어진 걸까요? MC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 긴 다리 중에서 딱 그 특정한 부분에서만 떨어졌다고 하는 게 정말 미스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현재 강아지의 그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맞아.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의 제자로서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 네, 오. 말씀드릴까요?
되게 거만해진 것 같은 느낌. 제가 기분 탓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전문가 입장. 그러니까. 네, 아, 인정.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확실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죠? 네. 이건 저주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표정에서 욕한 거 기억하세요? 예. 표정에서 욕하셨죠? 잘 읽으셨어요. 네네. 제가 알아봤더니 네.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꼬꼬문구나. 이거 갑자기. 네. 자, 때는 1908년 오버툰 다리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기를 오버툰 다리 아래로 집어 던지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후 그 다리에서 홀령이 보인대요. 근데 신기한 게 개들이 떨어진 그 지점이 바로 그 아기가 던져진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해요. 3분의 2지점. 그렇죠. 일이야. 귀신이 개들을 떨어지게 만든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왜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으면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름 돋게도 이 오버툰 다리의 강아지들도 허공을 보고 짖다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개들이 귀신을 봤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소름 끼친다. 뭐 그런 속설이 있긴 있죠. 뭐 개들이 귀신을 본다. 그런데 저 위치에서 개들이 뛰어내린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한 현상인데 그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더 믿기 어렵고 더 이상한 현상 사실이라고 그거를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런 게 저주나 뭐 어떤 뭐 악령 이런 것 때문에 된다 그러면 사실 세상에 악령 저주 이런 걸로 유명한 곳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뭐 다 그러면 뭐 개들이 뛰어내리고 뭐 좀 안 놀라시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다리의 어떤 구조에서 개들을 뭔가 자극하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짐작을 좀 해봅니다. 역시 과학적이다. 그렇다면 저주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동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아지 자살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자살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 입장에선 또 어떤 생각이신지.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학에서도 많이 논의됐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동물은 자살 안 하는데 사람만 자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살을 연구했던 이제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조이너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자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처럼 우울증을 느끼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동물보호단체 PDSA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영국 내에만 46만 5천 마리의 반려견이 산책도 하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인 반려견의 수도 230만 마리에 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장동현 박사님하고 다른 의견인데요. 장동현 박사님 후반에 했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정말 독특한 행위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은 죽고자 하는 충동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그 행위를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어떤 행동을 해서 죽음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강아지가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택했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답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뭐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오수의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불이 났는데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지금 600마리가 그런 습성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뭔가 더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작시 현상. 이 강아지가 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지점을 유심히 보셨나요? 거기가 3분의 2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U자형의 맞아요. 그 튀어나온 부분. 네. 그렇죠. 고기를 강아지가 그렇게 키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난간보다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에 있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너머가 15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가 평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난간을 넘을 정도의 근력은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라면 얼마든지 착각을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사실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가 뛰어내렸다. 과학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거예요. 뭐가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오버툰 다리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핵 잠수함 정박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50에서 120데시벨 정도 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소리의 근원지 바로 옆에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 그럼 굉장히 높은 소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핵잠수함 소리가 근처에는 사람한테 안 들릴지 몰라도 청각이 발달한 개의 특성상 뭔가 어떤 소리로 인해서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경험을 알듯이 개들이 소리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천둥 소리 들려도 반응하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막 강하게 지나가지고 그런 소음에 반응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청각과 공포심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듣고 짖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뛰어내리기까지 했을까요? 그러게. 주인이 부르는 소리로 들었나? 제가 이야기한 시각적 착시와 함께 얘기했어요. 콜라보가 뭔가 위험 부위를 느껴서 공격하고 싶어 하는데 뭔지 위험한 상황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뭔가 공포가 오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 강아지 종의 경우에도 내가 이때 공포를 느끼는 어떤 소리가 왔을 때 액션을 취하면서 당장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거나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포감 같은 걸 자극하는 소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배설 갑자기요? 밍크가 어디서 나왔죠? 시각했고 청각했죠. 하나 남았습니다. 후가 하나 남았습니다. 화학이지. 자, 들어보세요. 화학이지. 후가. 예. 코에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코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게 화학적 자극이거든요. 네. 여러분 개 물론 귀 좋죠, 그죠? 그렇지만 소리 잘 듣는 사람들 보고 너 개귀네 이런 말 합니까? 냄새 잘 맡는 사람 보고 얘기네. 개코라고 하죠. 맞네요. 개 하면 후각 하면 화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나이스 샷.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저는 다리의 3분의 2 지점 그리고 코가 긴 견종들이 뛰어내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특별히 개를 자극하는 솔솔 피어오르는 어떤 냄새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설득된다. 리버풀 대학교의 동물 행동 심리학자 데이비드 샌즈 박사라는 분이 저 다리 안에서 자주 서식하는 동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냄새가 개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쥐의 뭐 배설물, 다람쥐의 배설물, 밍크의 배설물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밍크 배설물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처음에 이거 듣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여기에 뭔가 냄새가 있을 것이다. 냄새가 나는 느낌이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동물이건 식물이건 분명 개를 자극하는 어떤 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딴 학자분께서 연구하신 걸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동물 중에서는 밍크가 답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저는 강하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밍크 배설물이 어떤 성분이 있길래 그렇게 다들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고 뛰어내린 걸까요? 밍크 같은 경우에는 영역 표시를 위해서 배변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뭐 그런 동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밍크는 악취가 나는 액체를 내뿜는데 그 냄새가 뭐 독한 것들은 뭐 스컹크보다도 더 독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밍크의 독특한 그 채취 항문샘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 그것이
바로 그 다리의 그쪽 지역에 어떻게든지 많이 묻어 있는 상황. 밍크들이 유독 영역 다툼을 많이 하는 지역. 그쪽에 걸쳐 있어서 그 냄새가 피어오르기 때문에 개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밍크 배설물이 그 정도 심한 악취가 나면 뭐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그걸 맡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개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예. 동물에 따라서 특별히 그 동물에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냄새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런 거 좀 잘 알려졌죠. 뭐 개다래 나무나 개박하 이런 거는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한다. 뭐 고양이들이 그 냄새 맡으면 이상해진다. 막 이런 거 좀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뭐 그게 그런 냄새인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히 특정 품종의 개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흔히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시베톤이라고 하는 그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분비물이 냄새가 독특해가지고 우리 흔히 머스크 향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냄새가 잘 나가지고 그 냄새를 향수로도 많이 사용한다. 맞아요. 그 향 좋아. 맞아요. 그래서 뭐 어디 뭐 속설에는 뭐 어떻게 뭐 누구를 유혹하려면 어떤 향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C 모사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에 들어있는 그 독특한 그 성분 때문에 제규어를 꼬이게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제규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제규어를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 향수를 갖다 놓고 이제 우와. 발라놨다가 제규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촬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분명히 개들만을 특별히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냄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각 실험을 위해 냄새에 반응하는 순서대로 출전하기로 했다. 기대됩니다. 선수 1번 납작코 퍼그. 코가 긴 강아지보다 냄새에 덜 민감한 퍼그. 오소리 배설물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리 난간에 도착했는데 멈춰선 훈련사를 쳐다볼 뿐. 아이고 이거 되게 귀엽냐. 졸려 보이는데. 냄새를 맡을 생각이 없다. 다음 선수는 퍼그와 달리 코가 길쭉한 셔틀랜드 쉽독. 냄새를 찾는 듯한데 아니다.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다음 선수는 보더콜리와 사냥개 셰퍼드. 냄새에는 반응이 없어서 실험 종료. 밝은 표정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선수 골든 리트리버. 난간으로 바로 직진한다.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네. 냄새를 찾는 듯 뭔가 두리번거린다. 났어? 뭔가 그래도 이상한 걸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간을 뛰어넘지는 않았다. 그래서 냄새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배설물 위치를 가까이 옮겨보았다. 출발부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리트리버. 냄새에 흥분한 듯 난간 너머를 여기저기 확인하더니 드디어 난간을 뛰어넘었다. 갔어. 그리고 오소리 배설물을 향해 돌진했다. 지금 오버턴 다리에는 밍크 서식처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식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체수가 있는 것이고 그마치 냄새는 굉장히 많이 배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냥 습성이 강한 개일수록 그런 반응 속도는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파트 모든 세파트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제 맥스는 그 변에 대한 냄새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견종마다 지니고 있는 습성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행동 성향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험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관심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평상시 일생생활 속에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모든 과학자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정답이 유추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기에 저렇게 희생된 개들이 되게 불쌍하다라는 생각 들면서 우리가 미처 감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개들이 이렇게 갑자기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산책할 때 목줄 이런 거 꼭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맞아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